지난 시간에는 슈퍼마이크로의 BM과 이 기업의 주가가 급등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밸류에이션 및 리스트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정량적인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초 중에 기초, 주가 수익 비율을 살펴보게 되면 현재 슈퍼마이크로의 PER이 70배 수준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사실 이는 급성장하는 기업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수익은 과거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는데 당장의 주가에는 이런 분기 혹은 다가올 분기 성장에 대한 기대가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불균형이 생기곤 하죠. 실제로 미래의 기대 수익을 기반으로 매겨져 있는 선행 PER은 30배 남짓한 수준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PER을 주당 순이익의 성장률로 나누어 평가하는 지표인 PEG 역시 1.45배 수준으로 꽤나 양호한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 앞으로도 슈퍼마이크로가 시장의 기대만큼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면 이미 700% 넘게 뛰어버린 지금의 주가도 충분히 정당화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기대 이상의 실적 개선을 이룰 수만 있다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일부에서 말씀드린 슈퍼마이크로의 생산 캐파 향상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앞서 이 기업이 서버렉 생산 능력을 월 4,000개에서 월 5,000개까지 늘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더불어 슈퍼마이크로는 실리콘밸리 본사 근처에 2개의 생산시설, 말레이시아 시설도 추가하는 등 꾸준한 확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년 안에 연간 250억 달러의 매출을 내는 것이 이들의 목표고요. 지난 실적 발표에서 슈퍼마이크로가 제시한 회계연도 2024년의 연간 매출 가이던스는 143억에서 147억 달러였는데요. 이로부터 70%가 넘는 성장을 예고한 셈입니다. 슈퍼마이크로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긍정적인 모멘텀은 S&P 500 합류입니다. 3월 4일에 S&P 500에 포함될 것이란 발표가 나고 이후 3월 18일부로 이 명단에 정식으로 등재되었고요. S&P 500에 드는 것은 단순히 미국의 500대 기업이 되었다는 상징성을 갖게 되는 것 이상으로 실질적인 이익이 있습니다. 우선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수많은 ETF들이 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주가 안정성이 올라갑니다. 기업의 대외적인 인지도나 신뢰도가 올라가는 것도 두말할 필요 없고요. AI 서버 시장에서 슈퍼마이크로라는 기업이 지닌 강점도 뚜렷하고 파트너사도 든든하고 성장 가이던스도 창창하니 그럼 이제 당장 매수에 들어가면 되는 걸까요? 당연하지만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기업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주로 살펴봤다면 이제는 리스크 체크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큰 우려는 너무나도 높아져 버린 기대 그 자체입니다.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릴 주가는 슈퍼마이크로에게 조금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 기업이 제시한 가이던스나 시장 전망에 못 미치는 실적이라도 내놓는다면 이는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사실 이런 식의 미래가치가 현재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는 상황은 엔비디아의 사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엔비디아와 슈퍼마이크로의 큰 차이점이라면 엔비디아는 경쟁자가 없는 수준으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데 반해 슈퍼마이크로의 시장 지배력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AMD나 인텔이 이 기업을 따라잡으려고 해도 당분간은 도저히 좁히기 어려운 수준의 압도적인 격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GPU의 하드웨어 성능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쿠다 등 소프트웨어 인프라에서의 차이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죠. 엔비디아는 완전히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의 증가가 곧 기업의 성장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버 시장은 이야기가 다르죠. 델, HP 등 앞서 언급된 기업들은 물론 수랭식 쿨링 시스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버티브 등 이 시장에서 활약하는 기업들은 다양합니다. 여기서 슈퍼마이크로의 지위가 엔비디아급으로 공고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빠른 속도와 오래된 파트너십 업력 등의 강점을 지닌 덕에 슈퍼마이크로가 시장 점유율을 확장해 나갈 수 있었다지만 이런 성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슈퍼마이크로가 엔비디아와 같은 시장을 지배하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이 기업의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매출 총이익이란 매출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비용을 제한 금액으로 즉 원가를 제하고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인 돈을 뜻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마진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을 텐데요. 그렇다고 마진을 너무 높이면 판매가가 높아져 고객이 떠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균형을 잡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를 유념한 채 엔비디아의 최근 실적을 살펴볼까요?
이 기업의 실적을 두고 애널리스트들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이유는 무지막지한 매출 및 순이익 성장도 있지만 그 매출의 순도, 즉 마진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진이 점점 높아진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쉽게 말해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제품을 저렴하게 만들면서도 판매할 때는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는 거죠. 마진이 높아진다는 것은 고객이 자신의 제품을 구매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격을 타협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며 이는 곧 그만큼 엔비디아가 시장에서의 지위가 높음을 암시합니다. 반면 슈퍼마이크로의 실적을 보면 상황이 전혀 다름을 아실 수 있는데요. 이 기업의 경우 마진이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 이에 대해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승리 전략에 집중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이 기업이 압도적인 선두주자가 아니라는 반증이 됩니다. 실제로 슈퍼마이크로의 주요 경쟁사인 델은 지난 실적 발표 때 AI 최적화 서버에 대한 주문이 직전 분기 대비 40% 증가했으며 백로그는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말했는데요. 경쟁사가 잘 나가고 있다는 소식은 슈퍼마이크로 입장에선 당연히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AI 붐으로 서버 시장의 파이 자체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업계 자체가 호황을 누릴 때면 여러 기업이 동시에 수혜를 입기 마련이니 슈퍼마이크로와 델이 반드시 제로섬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앞서 강조드린 것처럼 슈퍼마이크로의 밸류에이션은 이미 가득 찰 대로 차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올라버린 주가를 정당화하기 위해선 조금의 파이를 빼앗기는 것도 아쉬운 상황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엄청난 랠리를 이어가며 주당 $1,000도 넘겼던 슈퍼마이크로는 지난 5거래일 사이 주가가 20% 넘게 급감했는데요. 19일 200만 주 규모의 보통주 추가 발행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나타난 일입니다. 슈퍼마이크로의 총 주식수는 5,660만 주 정도인데 지분으로 따지면 3.5% 수준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셈입니다.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되면 기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기에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발행 주식 수가 100주였던 기업이 100만 원의 순이익을 내면 한 주당 만 원의 가치를 환원받지만 이 주식의 수가 200주로 늘어나면 주주가 받는 몫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기존 주주의 입장에선 영 달갑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선 그만큼 사업을 위한 추가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이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더 많은 미래 수익을 거둔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주주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환원하게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죠. 앞선 예시를 이어가 보자면 주식 수가 200주로 늘어났지만 투자받은 돈을 잘 써서 순이익을 300만 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면 주당 순이익이 오히려 이전보다 늘어나면서 주식의 가치가 올라갈 겁니다. 따라서 어떤 기업이 자본을 추가로 조달할 때면 이것이 해당 기업의 현재 가치, 성장 전망,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이런 맥락을 고려해서 유상증자가 단기적인 가치 희석을 우려시킨다고 해도 주가가 20% 넘게 빠지는 것은 변동폭이 다소 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유상증자로 인한 가격 낙폭이 유독 컸던 이유는 슈퍼마이크로가 제시한 공모가가 $875였기 때문입니다. 이 공모가의 현재 주가도 수렴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러나 사실 어쨌든 유상증자는 단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추후 슈퍼마이크로가 자금을 얼마나 조달하는 데 성공할지 그리고 그 자금을 어떻게 사용해 기업을 키워나갈지에 더 주안점을 두고 상황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가장 핫한 기업 슈퍼마이크로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지금까지의 무시무시한 성장은 이제 시작일 뿐 앞으로도 쭉쭉 오를 기업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이제는 오를 만큼 오른 기업이라고 여겨지시나요?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